자, 저 이제 지방세법 합시다. 지방세법 부분은 뭐 지금하고 뭐 비슷하게 수업을 할 거고요. 정리를 잘 해서 시험장에 좀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3편 지방세법입니다. 여러분들 뭐 지방세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일정한 과세권을 충족하는 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 지급 채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방세법에서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세목은 원래는 지방세법은 11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딱 3개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좀 들어가고요. 그죠? 두 번째는 등록면허세에 대한 부분이 아마 시험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또 두 번째 등록면허세 역시 또 재산세 이쪽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근데 개별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방세법도 지방세 법원으로 보게 되면 크게 4가지 정도가 존재합니다. 지방세 기본법, 또 지방세 징수법, 또 그죠? 자,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그죠? 여기에서는 원래는 11개의 세목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은 이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재산세 한정에서만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그죠? 이 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방세 기본법도 징수법이네요. 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법이라는 건 독립된 법률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학문적 의미에서마다 지방세에 관한 전체적인 법률 또는 법규 총체를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또 재산세를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장에서는 뭘 정리했을까요? 지방세 기본법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세 관계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역시 지방세 기본법을 먼저 정리했고요. 또 취득세에 대한 부분, 또 등록면허세에 대한 부분, 또 그죠? 재산세에 대한 부분 이렇게 3개로 나눠서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이제 지방세에 있어서 개별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가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과세 요건과 역시 납세 절차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과세요건은 그죠? 자, 취득세든 또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는 뭐가 될까요? 그죠? 과세 대상은 무엇일까? 그지? 또 그죠?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지? 또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는가? 그지? 또 세율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지? 4개의 문제가 저희한테 쟁점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세사, 또 납세 의무자, 또 과세 표준, 또 세율 이 4개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또 하나 얘네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과연 지방세 역시 자 확정이 있어서 신고납세 방식을 채택하냐 또는 그죠 부가가세 방식을 채택하냐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방세법에서는 부가가세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보통징수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징수 방식에 의해서 징수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재산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세나 역시 등록면허세는 신고납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재산세는 마다 보통징수의 방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뭘까요? 일정한 자산의 취득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되겠죠.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될까? 취득 당시에 가액을 하고요. 취득 당시에 가액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신고 가액이 없거나 혹시 또 신고가액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하시면 될까요? 그리고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납세 절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신고납세 방식이냐, 오케이, 그죠? 신고납세 방식이냐, 또는 보통징수 방식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얼개를 가져가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지방세법은 20점 정도 출제가 되고요. 가끔씩은, 그지? 25점이 출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20점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지방세법을 그치 이 취득세만 출제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재산세까지 같이 물어보는 게 그치 출제 방향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지식에 대한 최소한의 세무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에 대해서는 제가 용어를 뭐 특별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교재를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지방세란 무엇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그지 일정한 과세요건을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일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지급 채무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지방세에 관해서 지방세 관계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걔는 지방세에 관계된 모든 법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세 관계법이 뭐 있을까? 지방세법, 또 지방세 특례 제한법, 또 조세 특례 제한법 이런 것들을 뭐라 지방세 징수법, 예를 들어 지방세 관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관계법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별도의 정함이 있는 대로 정리하는 것이고 없으면 지방세 기본법에 그치 따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 지방세 세율은 대부분 표준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해야 될 세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치 표준세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 말 수 있다. 지방의회 조례로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세요. 그때도 항상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게 지방세법의 개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통상 보통세의 세목이 되는 거예요. 또 담세력이 있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를 하니까 직접세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또 뭐예요? 독립된 세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독립세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산정을 하니까 종가세에 속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나 면허 1회당 한 번의 세금을 지방세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는 종량세의 성격도 좀 섞여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세권에 따른 분리에 대한 부분은 뭐 특별하게 안 보셔도 될 거고요. 지방세 세율로 뭐 한다? 기본적으로 그죠?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지방세 세율 구조는 크게 일정세율, 표준세율, 제한세율, 임의세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일정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말한다.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역시 자, 부동산 등기부는 그죠? 당연히 뭐 등록면허세도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또 재산세 이쪽도 기본적으로 말한다. 그죠?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또 징수 방법에 있어서 신고 납세 방식으로 그죠?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그죠? 자, 누가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죠? 부가과세 방식, 또 보통징수 방식으로 징수를 하는 재산세의 경우에는 통상 보통징수 방식으로 징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납세 후에 성립확정, 그지? 소멸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또 등기하는 때, 이때 그죠? 당연히 뭐가 면허를 받는 때, 오케이, 그지? 또 납기가 있는 날에 이때가 그죠? 납세면 성립 시기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산세의 경우에는 뭐 매년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뭐 시험 범위는 되지 않지만요. 종합부동산세라는 하죠.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와 같이 자 여기는 국세가 되는 겁니다. 얘는 지방세가 되는 거고요. 또 이 둘은 공통점이 뭐예요? 보유세라는 측면에서 저 양자는 차이를 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또 납세면 성립확정 소멸 받고요. 지방세 불복 절차에서는 마다 임의적 전치주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불복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살펴볼 내용이 먼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취득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1장에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보통 취득세는 통상 신고납부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여기도 신고납부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여기는 뭐다? 보통징수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치? 그리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에 납세무가 성립한다. 이런 부분만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지방세법. 근데 이제 어색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회계사 시험의 경우는 이 지방세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치? 자,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2차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있어요. 앞으로 이 지방세를 잘하게 되면 여러분이 해나가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법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왜냐면 제가 방문각에서 뭐 공무원 7급, 그지 9급, 주로 뭐 7급을 앞으로 더 하겠지만요. 7급 세법의 유의를 강사하니까요. 그죠? 이 지방세법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2장 이제는 취득세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그치? 자, 이제 2장으로 갑시다. 취득세로 정리할게요. 이거는 파이널 특강이니까요. 여러분하고 멋지게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합시다. 취득세는 뭘까요? 일정한 자산의 취득을 과세 대상으로 그죠?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게 됩니다. 그때 그죠? 자, 첫 번째 취득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가 될까요? 그죠? 의의에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일정한 자산이 돼야 된다. 오케이? 그죠? 그리고 뭐가 된다? 취득이 뭐가 됩니까? 오케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일정한 자산의 취득, 이 일정한 자산과 취득이라는 요소가 동시에 충족돼야 취득세 납세무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일정한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또 부동산상의 권리, 부동산에 준하는 거,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또, 그죠? 부동산에 준하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그지?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에 준하는 거, 그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 또 각종 권리, 이런 것들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부동산이 존재할 것이고, 그죠? 부동산이 존재할 것이고, 부동산에 뭐, 그죠? 준하는 것이 존재할 것이고요. 또 각종 권리에, 자, 뭐가 된다? 취득이 오로지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취득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를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세법학적 관점에서 이 지방세법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취득은 뭐가 된다? 오케이? 자, 그지? 자, 원시 취득인 또 승계 취득인, 유상 취득인, 무상 취득인 전혀 이것들을 불문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치? 자, 뭐다?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뭐 원시 취득이어도 되고, 그죠?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되고, 승계 취득이어도 되고, 또 하나 뭐가 돼도 되고, 그죠? 유상 취득이어도 되고 또 무상 취득이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 취득이든 또 무상 취득이든 전부 다 얘네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여러분은 취득세에서는 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때 원시 취득은 최초의 취득을 말하는 것이고요. 승계 취득은 권리자한테 취득을 말하는 것이고, 유상 취득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무상 취득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지 않는 걸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용어 정의 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개수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수는 수선하는 걸 말합니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대수는 제외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그럼 취득이란 무엇이다? 자, 여기에 모든 포커스로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 유상 취득, 무상 취득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취득에 대해서 학설에서는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 가치설하고, 그죠? 가치설과, 자, 소유권 취득설,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뭐가 됩니까? 대법원 판례는 이 소유권 취득설의 입장에서요, 이 모든 취득 자체를 뭘로 본다? 오케이? 그죠?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취득으로, 그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대법원 판례의 견해,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즉, 학설에서는 실질적 가치설과 소유권 취득설이 충돌하게 되지만, 소유권 취득설에 따라서 형식적 취득은 물론이고, 실질적 취득도 모두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에는 뭐가 포함된다? 형식적 취득도 포함이 되고요. 그죠? 취득도 포함이 되고, 그죠? 실질적 취득도 전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뭐가 돼야 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놓고 가셔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실질 취득에는 다시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원시 취득은 최초의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다?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 예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취득 개념에 고찰 정리하면 되겠죠. 소유권 취득세의 입장에서 형식적 취득은 물론이고 실질적 취득 모두 다 뭐다? 취득세 과세 예상이 되는 취득에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죠? 많이 존재하죠. 명의신탁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라든가 여러분 교재 보세요. 양도담보에 대한 취득과 반환, 또 피담보 채권의 변제에 따른 말소등기에 따른 취득, 또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취득, 토지의 구분소유주 공간계를 해소하기 위한 지분소유권 이전의 취득, 또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있는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취득세 납세 의무 당연히 이때 역시 당연히 납세의무는 성립하는 거예요. 또 유상증계 취득하는 경우에 뭐 합의해지하는 경우에도 뭐 이미 취득이 됐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야? 모든 취득은 취득세 과세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 형식적 취득, 양도담보든 명의신탁, 그지? 이런 전부 다 양도담보든 양도담보에 의한 취득이든 명의신탁이든 전부 다 신탁 등의 경우에도 그죠? 자, 취득세 그죠? 과세 대상이 되는 걸로 그죠? 취득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뭐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 소유권 취득세의 입장에서 그치? 자, 무조건 지방세를 많이 뜯어가라 이런 취지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나올 만한 내용이 뭐 있어요? 자, 취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가장 흔한 얘기가 뭐 있어요? 형식적 취득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정리하면 될까요? 자, 국가 등이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치? 국가 등의 취득이라든가, 그죠? 또 국가 등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요. 또 국가 등이 뭐하는 목적으로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경우는 비과세한다가 두 번째마다 형식적 취득에 대해서도 뭐한다? 취득세를 비과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 내용으로 뭐가 있나요? 그죠? 신탁법에 따른 그죠?으로 인한 취득이 있다는 거. 오케이? 그때 신탁을 하기 위해서 위탁자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자가 팔아야 돼. 그건 뭐다? 형식적 취득이니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탁 종료로 신탁상이 반환되더라도 말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또 수탁자가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역시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죠?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뭐가 있습니까? 임시 후행장 등 임시 건축물의 취득은 뭐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존속기간이 1년 이내에 한정되니까 1년 초 가면 과세가 된다. 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한다.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래요. 또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국가 등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뭐가 있는 경우에 자, 대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대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대법원 판례의 견해니까 이런 것도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취득세 납세지 당연히 해당 물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냐? 다시 한번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전부 일체 취득을 말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은 다시 소팅을 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합시다. 그럼 취득세 과세 대상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럼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과세 요건으로 가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역시 과세 대상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자는 겁니다. 이때 과세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뭐 있다? 실질 취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일정한 자산의 실질 취득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일정한 자산이라는 건 제가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실질 취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취득세 과세상이 된다. 부동산에 준하는 각종 권리의 실질적 취득은 당연히 취득세 과세상이 되는가. 그리고 취득세 과세상이 되는 것에 역시 간주취득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종류 변경,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도 가점주의 간주취득 이런 부분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때는 항상 실질적 귀속자에게 취득세 납세무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과세상 자산을 취득한 자가 납세무를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유형별 내용을 보시라는 겁니다. 오케이? 부동산 등의 취득의 경우에도 항상 사실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따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주체구조부 취득의 경우는 역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역시 취득세 납세무를 지는 것이다. 오케이? 등등등 좀 정리하시고 부담부 증액의 경우는 유상승계 취득 즉 부담이 되는 역시 채무 인수 부분은 유상승계 취득이 되는 것이고 증여 부분은 역시 무상승계 취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과점주의 간주취득의 경우는 과점주가 되는 것이고 신탁 재산의 위탁자에 대한 지위 이전이 있다면 새로운 위탁자가 납세무를 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상속의 경우는 각 상속인이 납세무를 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의 취득의 경우에 누가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을 했다는가. 그러면 그때는 조합원이 납세무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래요. 또 조합원이 조합의 토지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 토지신탁으로 봐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에 대한 특수 문제가 역시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등의 관계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주택조합원과 주택조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봅시다. 이 재건축 등을 위해서는 이 조합원은 1차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토지를 이렇게 뭘 해야 됩니까? 오케이? 당연히 맡겨야 됩니다. 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왜? 신탁의 범위고 형식적 소유권 취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주택조합이 뭘 했다는 겁니까? 토지를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원용으로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는 누가 납세무를 지는가? 조합원이 납세무를 져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이 뭘 했다는가? 주택조합을 통해서 건축물을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조합원에게 분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분양한 당연히 뭐가 되는가? 원시 취득이 되는 겁니다. 최초의 취득이 되는 것이니까 원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를 붙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합원이 아니라 일반 분양분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토지는 과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건물분에 대해서만 원시도로 보는 겁니다. 건축물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토지와 건물이 뭐가 됩니까? 유상승계 취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으로 와서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또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죠?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 시 납세무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을 마쳤습니다. 오케이? 그죠? 그리고 나서 뭘 했어요? 분할 등기가 끝났습니다. 오케이? 근데 다시 재분할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초 상속인의 상속분이 감소하고, 그죠? 누군가 상속인의 상속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에 따른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납세무를 부담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3.5%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의 경우에 역시 새로운 위탁자가 나타났다는가? 그때는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무를 지는 것이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세상과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정리하시고요. 세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게 뭐가 됩니까? 과세표준에 대해서 언제인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원칙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취득 당시에 가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이 가액은 곧 뭐가 된다? 신고한 가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예외적으로 이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시가표준액을 그죠? 과세 표준으로 봐서 취득세 납세물을 지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취득세 세율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정리를 해나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수 또는 종류 변경,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당연히 뭐예요? 그 증가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과점주의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해당 취득세 과세상 자산에 대한 해당 법인에 대한 과점주의 지분 비율을 한도로 취득세 납세물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이 강제되는 경우 뭐 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든가 법인 장부에서 증명이 된다든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다든가 이때는 사실상 취득가액 그죠? 적용이 강제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래요. 또 법인 아닌 자가 뭐라 하는 경우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역시 자 뭐예요? 그죠? 취득가액 중 100분의 90 이상을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서 증명이 됐답니다. 그때는 뭐 그죠? 자 그 증명된 금액 등을 뭘로 본다?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또 취득가액의 범위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직접 비용 혹시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간접 비용 중에 그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 비용에 뭐는 건설 자금이자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할부 그죠?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할부이자나 그죠? 연부이자가 있다는 겁니다. 법인은 포함됩니다. 오케이. 그러나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취득을 위한 용역비 등은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이 돼서 과세표 계산 역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세표 계산에 대한 원칙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나 판매 부대 비용이라든가 뭐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부가세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뭐 세율에 대한 부분도 취득세에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세율의 경우에는 항상 다시 한번 쪼개는 겁니다. 대전제를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것들을 다시 쪼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대전제는 뭡니까?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죠? 자 승계 취득의 경우에요. 이때는 당연히 얼마가 적용되는가? 4%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자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2.8%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데 상속의 경우에 이 상속에는 뭐가 포함되는 것이냐? 유증은 포함이 됩니다. 그죠? 유증은 포함이 된다는 거야. 이때는 얼마가 2.8%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여의 경우는 얼마가 3.5%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에는 뭣도 포함돼요? 사인 증여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인 증여의 경우는 증여야 취득이 될 것이고요. 3.5%가 적용된다는 사실 이 두 개를 잘 구별해서 여러분이 마무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2017년도에도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을 겁니다. 그지? 그리고 그 밖에 원시 취득의 경우는 2.8%, 오케이? 공유물, 합유물 등의 분할의 경우에는 2.3%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얼마? 그지? 2.8%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공유물의 분할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가 된다? 그치? 분할 등의 경우에는 그치? 2.3%가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이 두 개는 꼭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그죠? 상속의 범위, 유증, 사인증여 이런 게 포함됩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에는 유증만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죠? 사인증여는 증여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세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 이 시험을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등록명세, 재산세 이렇게 출제하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부동산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라는 취지에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 또 등록명세, 재산세 한정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이 취득세 세율에 있어서 이게 일반적 세율이 되는 겁니다. 중과세율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권 안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항상 표준세율이 얼마예요? 4%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때 중과 기준세율이 2%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얼마를 2배를 곱하게 되니까 8%의 취득세 납세율을 주는 게 과밀억제권역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하는 경우나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사업용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또 그죠 증축한 경우에 얼마다 8%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또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또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겁니다. 이때도 표준세율의 3배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을 2%에 곱하기 2배가 되니까 여기도 아마 8%가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중과 기준세율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것 중에 여러분이 또 하나 반드시 아까 휴면법인에 대한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뭐랬다는 겁니까? 법인이 역시 자 휴면법인의 경우에도 그죠? 대도시 전입에 따라서 뭐했다? 부동산을 취득했다는가? 그러면 취득세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8%짜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때 휴면법인을 뭐 하는 경우에도 인수한 경우에도 뭐가 된다?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휴면법인의 개념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 또 해산 간주법인 오케이? 또 사실상 폐업한 법인 역시 최근 2년 동안 사업 실적이 없고요. 임원의 50% 이상 뭐 교체된 법인 이런 법인 등이 뭐 한다? 휴면법인이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 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뭐 취득세 중과를 합니다. 표준세율에 역시 중과기준세율 2%에 4배를 적용을 하게 돼요. 그럼 12%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뭐가 있다? 별장, 골프장, 또 혹시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고급 오락장 등의 경우에도 1개월 내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뭐 한다? 그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30일 이내가 되는 겁니다. 또 중과세율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휴면법인의 의미 꼭 기억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율에 있어서 통상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표준세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준세율을 적용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 뭐 하는 경우가 있다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율을 적용해서는 표준세율과 여러분이 중과세율을 그죠? 같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과세율은 선생님 도대체 뭡니까? 그치? 자,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억제권역 안에 취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때도 뭐 한다? 8%가 적용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대도시 내 자,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즉 취득세 중과세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8%. 12%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죠?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율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가?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거기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휴면법인 인수에 대한 부분하고 이 휴면법인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그죠?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취득세 납세면 성립시기는 당연히 취득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 취득 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이 과세요건에 대한 내용이 끝났다면 즉 과세사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부분이 끝났다면 특히나 이 중과세율 좀 보세요. 그리고 어느 하나 더 빼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추가해야 될 내용이 더 뭐가 있을까? 취득 시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같이 하면서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취득 시기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그치? 자,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당연히 뭐 무상으로 취득하는 거니까 대가가 지급되지 않겠죠. 그때는 계약일이 되는 겁니다.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즉 잔금 지급일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경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된다. 이렇게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취득으로 보지 않는 특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에서는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죠?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먼저다. 그죠? 그 계약일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그죠? 자,
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자, 뭐다? 사실상 뭐가 된다? 잔금 지급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죠? 이거는 잔금을 그죠?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만 알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취득으로 그죠?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그죠? 않는 경우는 도대체 어느 경우인가 이 부분을 꼭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죠? 어느 경우일까요? 자, 유상승계 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이 있었답니다. 오케이. 그런데 역시 자,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요건은 뭐가 될까요? 그죠? 자, 두 번째 요건은 그죠? 그 계약 해제의 사실이 유상승계든 무상승계든 계약 해제의 사실이 그죠? 해제가 그죠? 자, 있었고 그죠? 계약 해제가 60일 이내에 있었고요. 그죠?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그 계약 해제 사실이 그죠? 공정증서에 의해서 그죠? 공정증서적으로 뭐가 되는 경우? 증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 등록되지 않고 계약 해제가 역시 자, 뭐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발생했고 공정증서 등에서 증명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상승계 취득이든 무상승계 취득이든 취득세 납세물을 부담하지 않는 특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반드시 이렇게 정리합니다. 등기 등록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발생했고 그 계약 해제의 사실이 공정증서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납세물을 부담시키지 않겠다. 이거는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잘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시 취득의 취득 시기는 마다 이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효 취득에 따른 취득 시기는 뭐 사실상 취득이가 존재하는 경우 자, 점유 시효 취득의 경우에 20년이 경과한 때 이때가 되겠죠. 그리고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당초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물은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정리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죠? 계약이 자, 무효 또는 그죠? 취소가 된 경우, 그죠? 취소된 경우에도, 그죠? 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당초 성립한, 그죠? 당초 성립한 뭐에 있어서는, 그죠? 취득세 납세무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에는 전혀 뭐가 없다는 것이야. 그지?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즉,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무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러한 사례 문제를 여러분한테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또 하나 나올 게 있다면 과점제의 간주취득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점제의 간주취득까지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과점주제 역시 간주취득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정확히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과점주주는 뭘까? 또 간주취득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점주의 간주취득이라는 말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법인이 자, 뭐라고 있어야 됩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지? 자, 첫 번째, 이 가점주의 간주취득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먼저 하신다면 혹시 자, 법인이 그죠? 자, 뭘 해야 됩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그죠? 자산을 뭐라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죠?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자, 주주가 역시 주식을 취득해서, 그죠? 과점주주가, 그죠? 됐어야 됩니다. 근데 언제 과점주가 됐어야 될까요? 설립시 과점주가 된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립 후 뭐가 돼야 됩니까? 그죠? 과점주주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죠? 성립 후에 과점주가 돼야 될 것이고요. 이때는 뭐한 것으로 봐서 역시 이 과점주가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 납세물을 지급했다. 걔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죠? 과점주의 간주취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적용 효과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적용 효과는 여기서 끝내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적용 효과에 대한 문제 정리합시다. 해당 과점주주가 그치? 과점주주가 뭐한 것으로 그죠? 해당 법인에 그치? 그죠? 자, 그치?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그치? 그죠?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뭘 하겠다는가? 그죠?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우겠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죠? 과점주의 간주취득, 그죠? 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때 과점주는 뭐가 됩니까? 그죠? 자, 특수관계인과 주주 또는 요한책임상과 그 특수관계인 앞에서, 그죠? 회사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해당 법인의 그죠? 주식을 소유하는, 그죠? 집단 또는 일원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유한책임사원이나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비율을 합해서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점주 간의 지분 비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립 후에 과점주가 된 경우에만 취득세 납세무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의 지분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취득세 납세무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과점주 간에는 연대 납세무를 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정리하시고요. 또 과점주가 된 날부터 60일 내에 당연히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용 효과는 취득세 납세무를 지는 것이고 또 연대 납세무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취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봤다면 납세 절차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되겠죠. 항상 취득세 납세 절차는 기본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대표적 신고 납세 방식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또 토지거래가 구역 내의 취득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 또는 계약 해제일부터 6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 면세점 산출세액이 50만원 아닙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취득세 붙어있는 교육세가 뭐가 있다. 부가세가 역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히 끝날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볼 때 취득이 뭔가 이거를 명확히 좀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명확히 용어의 정의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세 요건으로 과세 사항 또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정리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세율 적용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표준 세율이지만 과밀 억제권 여간의 취득이라든가 대도시의 부동산의 취득이라든가 또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때 휴면법인의 의미를 꼭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등록면허서에 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취득 시기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당연히 노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역시 그 계약일이 되는 것이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 등기 등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30일 이내에 계약 해제가 되었고 그 계약 해제 사실 공정증서에 증명되는 경우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취득세 납세무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 출제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과점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부분도 꼭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됐나요? 끝. 그지? 그리고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거의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 등기에 대한 중과세율 이 정도의 외에는 나올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도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등록면허세는 그때도 뭐예요? 그죠?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의 휴면법인에 대한 변경을 가지고 출제를 했던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출제를 말하는 내용이 없고요. 또 물리해석의 원칙, 일반적 해석문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거의 70%는 취득세가 출제된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취득세를 출제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전부를. 그러면 한 5점에서 7점 정도를 떼서 재산세를 출제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취득세가 끝났으니까요.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살펴보고요. 재산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재산세도 여러분이 볼 때 역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굳이 몇 가지만 좀 따지면 어려운 내용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취득세를 중심으로 지방세는 꼭 정리를 하시기를 바래요. 제2장으로 갑시다. 그러면 어디 갈까요? 그죠?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없죠. 여러분이 보실 내용 과세 요건에 모든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중에 역시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불행하게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그치 취득세 통합이 돼서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여기는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세 요건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좀 당연히 역시 과세 요건에서 뭐가 됩니까? 과세 대상은 역시 자, 첫 번째 볼게요. 과세 대상은 그죠? 당연히 뭐가 됩니까? 등록도 면허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등록과 면허를 보실 때요. 그죠?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이때 등록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의 사항이 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한다. 이유는 왜 그럴까? 그치? 자, 여기에는 뭐는 제외한다는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뭐는 등기나 등록은 뭐 하겠다? 역시 제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더더욱 출제되기 힘든가? 예전에는 저희 공부할 때는 취득세가 2%였어. 또 등록면허세가 2%였어. 근데 이제는 취득세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4%로 증가했다는 것이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취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뭐가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그 말은 역시 이 말의 결론이니까요. 취득세가 과세되면 뭐 4%로 통합돼서 과세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면허란 무엇일까요? 행정청에 대한 각종 신청 또 수리 또 어떠한 일정한 행위의 제한에 대한 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뭐라고 얘기한다? 면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등록하거나 면허를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주의에 따라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등록 또는 면허를 받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등록하는 자, 오케이, 또 하는 자가 되고 또 면허를 받는 자가 뭐가 됩니까? 그죠?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때도 뭐예요? 취득세는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등록 당시에 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취득 당시에 가액이 아니라 등록 당시에 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이 등록 당시에 가액은 신고한 가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충분히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세율은 그죠? 이 등기 등록의 원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다른 것은 볼 내용이 없고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율 이것도 뭐 볼 필요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취득세 통합돼서 왔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법인 등기에 대한 세율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치?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세율도 원칙적으로 자 원칙은 뭐라는 거예요? 표준세율이 적용된다는가? 근데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뭐야? 오케이? 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예외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 중과세율은 어느 경우에 적용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꼭 정리를 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치? 자 뭐가 있는가? 그치? 자 보도록 합시다. 뭐 있나? 부동산의 등기세율을 적용해서 여기는 정리하시고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3배 중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우가 어느 경우가를 보세요. 이것도 법인 등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뭐하거나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즉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 지점이나 또는 분사무소를 뭐하는 경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상적 뭐예요?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역시 3배를 중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때는 뭐가 됩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됐나요? 또 전입에 따른 것이 뭐가 됩니까? 등기도 대도시 내 전입에 따른 등기도 뭐가 된다. 그죠?
대도시 내 전입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도 법인 등기의 경우에도 뭐가 된다? 세배를 중과하겠다. 이 내용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서의 납세 절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등기 등록을 하기 전에 신고 납부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납세 절차의 경우에는 원칙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자 신고 납부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 등록을 하기 전에 뭐 그죠?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자 일정한 경우에는 뭐 특별징수제도가 존재한다. 그치? 이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죠? 특별하게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을 특별하게 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서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됐나요? 끝.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서에 대한 내용을 끝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였나요? 제4장의 재산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죠? 재산세에 있어서 혹시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뭐가 될까요? 얘는 신고납세 방식이 아니라 보통징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란가? 보유세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납세무의 성립 시기는 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립 시기는 매년 6월 1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세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과세 기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멋지게 정리합시다.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해서 해당 자산, 일정한 자산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뭐라고 얘기한다? 재산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세요건의 개관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멋지게 정리합시다. 자, 재산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거고요. 위에서 정리했죠? 자, 그때 과세요건에 대해서 멋지게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자, 재산세에 있어서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과세요건 멋지게 정리합시다. 자, 뭐가 될까요? 과세 대상은 자, 딱 5가지밖에 없으니까 암기하세요. 토지, 또 건축물, 또 주택, 또 항공기, 또 선박. 오케이. 5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때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이렇게 쪼개놨어요. 이유는 토지와 건축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게 민법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가? 주택이 들어가, 주택이. 오케이? 이 주택은 쪼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그치? 또 항공기, 그치? 또 선박에, 그치? 자, 보유 사실에 대해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뭐라고 얘기했나? 그치? 자, 토지, 건축물, 주택, 또 항공기, 또 선박의 보유 사실에 대해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재산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될까요? 그죠? 자, 원칙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실질적 보유자를, 그지? 사실상, 그죠?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사실상 소유자를, 그죠?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거를 사용자를 뭘로, 그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취급하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과세 표준을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혹시 자, 말이 많죠.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뭘 적용합니까? 일정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그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 다 올리겠다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그래서 이 시가 표준액도 뭐 하겠다? 현실화 시키겠다. 또 공정가액 비율도 60% 70% 적용하든가 80% 이상으로 올리겠다. 그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여러분이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세율을 적용에 있어서는 자,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토지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4개로 쪼갠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뭐 저율 분리. 두 번째 뭐 있다? 고율 분리. 그치? 그죠? 또 별도 합산. 그치? 자, 그리고 이것들을 제외하면 종합 합산. 그치? 이렇게 적용을, 그죠?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율을 저율 분리, 고율 분리, 별도 합산, 종합 합산 과세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어떻고, 그죠? 자, 항공 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고, 그죠? 항공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어떻고, 그죠? 이렇게 세율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은 토지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러한 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 등이 소유하는 역시 재산에 대해서 뭐 한다? 비과세한다. 오케이. 자, 또 국가 등의 역시 자, 뭐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뭐 한다? 국가 등 소유하는 재산은 뭐 한다? 그죠? 비과세한다. 오케이. 자, 국가 등이 일인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한다. 다만 대가를 증발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과세 적용의 배제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재산세에 있어서는 비과세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죠? 비과세보다는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학교법인 같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역시 자, 해당 그죠? 건축물 등을 어디에 토지 등을 학교 사업에 쓰게 됩니다. 그때는 뭐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 비영리 법인이 뭐 하는 경우에 그지? 비영리 법인이 어디에 수익사업에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수익사업에 전용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는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거는 가끔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대부분 판례견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또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치? 해당 재산이 역시 비과세 재산이 역시 자,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또 취득세 중간 이상 자산이 사치성 재산의 등의 경우에는 그죠? 당연히 뭐 하겠다? 비과세를 그죠?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나? 골프장, 그지? 별장, 골프장, 또 고급 오락장, 또 고급 주택, 그지? 또 선박, 고급 선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겠다? 그지? 취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겠다. 이 부분들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나왔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재산세 납세무자가 되는지 여부예요.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재산세 납세무자가 되지 않을까. 오케이. 다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답니다. 그때는 뭐가 됩니까? 사실상 사용자가 납세물을 져야 되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죠? 사용 수익권을 가졌다면 그때는 납세물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산세 과세상 멋지게 정리합시다. 토지, 또 건축물, 또 주택, 또 항공기, 또 선박 얘네들이 됩니다. 그때 토지의 경우에는 당연히 만다 저율 분리, 또 고율 분리. 대표적으로 뭐 있나?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경 토지 이런 데가 고율 분리 과세 대상이에요. 4%짜리가 적용됩니다. 장난 아니죠? 그죠? 그리고, 그죠? 자, 뭐, 별도 합산, 또 종합 합산,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667페이지 8년 나왔죠?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당연히 수익사업에 사용한다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자가, 그죠? 당연히 재산세 납세물을 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건축물, 그죠? 충분히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1차 시험에는 종종 나옵니다. 한 동의 건물과 한 구의 건물에 대한 부분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한 동의 건물은 아파트 한 동을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주상복합. 오케이? 그때는 주택분만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한 구라는 건 구멍 하나예요. 오케이? 이때는 뭐, 그치? 주택 부분의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때는 초과가 아니고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보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자, 즉 실질주의 원칙이 작동된다는 것이야. 사실상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자, 국가 등과 그치? 어떤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치? 도로 그치? 무단 점용. 대표적으로 지금 고승덕 변호사가 하는 거가 될 거예요. 그럼 그치? 당연히 승소를 해서 돈을 받겠지만 재산세 납세물을 소급해서 다 지게 될 거예요. 오케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 정리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에 대한 부분 항상 사실상 소유자 없으면 사용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상소의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된다. 공부상의 종중재산인데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그죠? 당연히 그지?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산세 세율은 다시 한번 뭐다? 표준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부분 잘 정리하시고 4%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리고 재산세 납세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재산세 납세 절차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통징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 해서 과세관청이 납세 고지서의 발부를 통해서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과세 기준일을 잘 정리했을 거예요. 그죠? 자, 보통
평균순합니다. 과세 기밀을 중심으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재산세는 뭐가죠? 물납이 허용되는 유일한 재산세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납부할 세액이 얼마?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뭐 한다? 물납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관할 세무상에 승인을 하게 되면 물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는 항상 물납은 기준이 1,000만 원 초과가 되는 거고요. 분납은 500만 원 초과가 되는 경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또 하나 재산세의 경우에 역시 소액 불징수입니다. 2,000원 미만의 경우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날 내용이 되겠네. 끝.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방세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개별세법의 경우에는 항상 자,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 또 총칙 규정에서 얼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 끝날 내용입니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을 하고요. 파이널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제가 얼개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